안녕하세요. 백만불 미스테리 레체 아빠입니다. 오늘은 컨저링 유니버스의 아미티빌 사건이 생각나는 시흥시의 또 다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때는 2016년 8월 19일 오전 6시경 금천구에서 구두 수선 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거실이 시끄러워 방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거실에 나와서 보게 된 광경은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이 키우고 있던 귀여운 강아지 푸들에게 악령이 씌었다면서 죽이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아버지가 화를 내자 딸 역시 무서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쏘아붙였고 아버지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약 20분쯤 후 6시 20분경 세 가족이 합심하여 강아지를 죽이고 머리와 몸통까지 분리시키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것은 악귀를 막으려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후 딸이 갑자기 손을 떨면서 자신의 목을 졸랐고 어머니가 말리자 이번에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어머니는 강아지에 붙어있던 악령이 딸에게 붙었다며 소리를 치자 아들이 달려와 동생을 어머니로부터 떼어낸 다음 화장실로 옮겼고 이후 어머니는 아들에게 칼과 망치를 가지고 오라 지시했으며 이후 가지고 온 흉기로 수차례 딸을 찔러 아들도 마찬가지로 망치로 동생의 얼굴과 옆구리를 구타하였습니다. 이에 딸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딸의 시신과 머리를 칼로 잘라내어 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도대체 어떤 종교에 미쳐야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외부에는 특정 종교에 빠져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시신의 두부를 훼손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하튼 어머니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은 다음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아들은 집에 있다가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동생을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믿기지 않아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인을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게 하는데요. 때마침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지인은 화장실에서 참수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며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으며 오후 6시 30분경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자수하러 온 어머니를 체포하게 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가족들은 약 10일 전부터 야채나 과일만 섭취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매는 어머니 모르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사건 발생 5일 전 어머니 말에 따르면 등산을 하다가 솔잎을 만졌는데 접신하는 느낌을 받았으며 이후 몸에 좋다는 산 열매를 친척들에게 선물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갑자기 산 열매에 독이 들어있다면서 버리라고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두 자녀에게는 물까지 마시지 못하게 하는 단식을 지시 강요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단식을 강요하던 와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들의 증언입니다. 나는 곧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정리를 할 것이다. 라며 상당한 심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7일에는 한여름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아파트 앞에 소나무를 만져댔으며 사건 발생 하루 전 18일에는 본인이 갖고 던 화분마저도 악기가 씌었다며 전부 집 밖으로 내놓아 사람들에게 가져가게끔 스케치북에 써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날 역시 사건이 발생하기 19일 새벽까지 남매와 어머니는 열띤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체포 당시 어머니는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악기가 딸에게 붙은 줄 알았으나 나에게 들어온 것 같다 라며 후회와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사건이 정신질환의 일종인 망상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검찰 측은 아들과 어머니의 정신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들과 어머니는 8월 24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었고 한 달이 지난 16년 9월 23일에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했던 이들이 퇴원하여 유치장에 수감되게 됩니다. 정신감정 결과 아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어머니의 경우는 조금 늦게 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은 살인 및 시체 유기, 동물 학대 등으로 어머니에게는 1심에서 징역 20년, 아들에게는 19년형을 구형하게 되는데요. 2016년 12월 재판 당시 정신과 의사를 대동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물, 변별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보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상실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역시 살인 전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렸다며 외가에 전화로 알린 점이나 여동생에게 악기가 씌었다며 어머니가 칼과 망치를 가지고 오라 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를 했다는 점,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재판부에서는 아들이 범행 직전과 직후의 행동의 의미를 알고서 행동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는 무죄가 나왔으며 아들은 징역 10년이 나오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어머니는 심신상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정신질환이 인정된 것이죠. 그리고 별도의 치료 감호 명령이 이루어지며 항소심에서 역시 같은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7년에 치료 감호가 시작되어 2년 후인 2019년 6월 5일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로 귀가하여 현재 남편과 계속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재판부의 판결인데 재판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살해 행위는 인정하지만 어머니는 환각과 피해망상,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의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합니다. 아들의 경우는 10년이 나왔는데 사물 변별 능력이 있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둔기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고도 하지 않은 등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초범이고 유족들의 선처를 호소한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미국의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를 보면 정신질환과 조울증으로 온 가족을 살해한 페토식이라는 인물이 나오지만 이 인물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미국은 가족을 살해하건 지인을 살해하건
생판 모르는 남을 살해하건 정해진 법규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은 그만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엄마, 그리고 그러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일가족 모두가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흥 딸 살인사건의 의혹편은 별도의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만불 미스테리 레츠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